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와 현금 영수증 수취분 중에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인지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인지 이 부분을 구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카드를 보시면은 사용카드가 법인카드로서 현대카드를 사용한 경우입니다. 당연히 법인 신용카드를 사용을 해야만이 되겠죠. 자, 그런데 종업원 소유의 카드를 우리가 사용을 한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종업원 소유의 카드를 우리가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또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도 보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보면은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을 지급하고 현금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즉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공제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렇게 이제 그 근로소득자의 명의 카드를 회사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부가세 신고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다 회사에서. 그러면은 직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할 때 신용카드 사용 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겠죠. 없습니다. 요즘 똑똑한 전산 시스템에 의해서 잘 이 부분이 중복 공제가 되는지 체크가 즉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직원 명의의 카드라 할지라도 업무에 사용됐다 해서 이렇게 우리가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이 명세서를 작성해서 우리가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면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금 영수증을 받았네요. 현금 영수증을 우리가 수취할 때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경험하셨죠? 현금을 지급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을 요청을 하는데 발급하는 공급자 쪽에서는 그렇죠. 어떤 용도로 발급을 원하느냐? 소득 공제용인가 아니면 지출 증빙용인가? 여기서 소득 공제용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를 계산할 때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 발급받는 겁니다. 그러나 지출 증빙용이다 이러면은 사업자 등록번호를 그걸 가지고 관리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회사의 경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출 증빙용으로 발급을 받았네요. 자, 그래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카드가 누구 명의냐 하는 이 부분부터 우리는 이렇게 먼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법인 신용카드는 용도가 뭐죠? 용도가 사업용 카드가 되겠죠? 사업용 카드. 그래서 사용된 내역이 국세청 전산 시스템에 그대로 다 송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직원 명의의 카드를 사용했을 때는 이 국세청에 등록된 그런 신용카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 내역을 그대로 전송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가세 신고할 때 이런 명세서를 작성할 때 카드 번호와 사용 거래처 있죠? 사용 거래처를 등록을 하고 금액도 입력을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은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먼저 봤고 그다음 거래일은 10월, 11월 그죠? 그리고 12월 이렇게 3개월이네요. 그러면은 10월, 11월, 12월분은 2기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2기 확정 기간에 발생된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 거래처를 보니까요. 주식회사 키토산, 스머프 상사, 세림유통,
장수탕. 이 업종을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목욕탕이다. 그죠? 그리고 하드웨어, 미네르바, 중앙고속. 중앙고속도 여기 운송업. 이 부분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발행 금액이라고 얘기를 했죠. 발행 금액은 당연히 뭐죠? 부가세를 포함한 전체 금액을 우리는 발행 금액이다. 즉 공급 대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급 가액 플러스 세액 하면은 공급 대가가 되겠죠. 그 공급 대가를 우리는 발행 금액 이렇게 해서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공급자의 업종을 보면은 업종이라 이랬는데 뭐 여기에서는 지금 업태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업종은 업태와 종목을 합쳐서 업종이라고 얘기를 하죠. 도매업이다 이러면 업태 무엇을 도매하느냐? 예를 들자면 전자제품이다 아니면은 사무용품이다 문구다 뭐 이런 것들 종목이 뒤따라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업태만 표시했습니다. 업태는 도매업 그리고 음식점업이네요. 그리고 소매업, 욕탕업, 소매업, 변호사, 운송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벌써 이제 욕탕업은 우리가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객운송업도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다라고 해서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매업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로부터 교부받은 이러한 영수증은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다 일반과세자라 해야 되겠죠? 일반과세자. 자, 여기서 일반과세자는 무엇을 일반과세자를 한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중에 직전연도 매출액이 판매금액이 4,800만 원 초과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합쳐서 일반과세자. 그 외에 이제 개인사업자로서 직전연도 매출액이 즉 판매금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 아까 제가 초과라 했나요? 이상이면은 일반과세 사업자입니다. 자, 그래서 간이과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이러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라든가 현금 영수증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다. 그 부분. 자, 그다음 여기에는 거래 내용을 보니까요. 거래처에 선물을 구입했다. 이거는 접대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죠?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 거래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매입세 공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스머프 상사 음식점업인데요. 일반과세자고 여기까지는 뭐 괜찮습니다.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 직원의 회식되기 때문에 이거는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는 그런 경우네요. 당연히 공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세림 유통으로부터 간이과세자에게 이제 교부 구입하고 그죠? 사무용품을 구입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았는데 간이과세자란 말이에요. 일반과세자라 이러면 우리가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공제를 못 받습니다. 간이과세자이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욕탕업은 아예 이 업종의 기준에서 보니까 욕탕업은 안 된다고 그랬죠. 미용, 욕탕 및 유사한 서비스 이런 쪽에서는 교부받은 것은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 그래서 직원 야근을 하는데 목욕비로 지출된 겁니다. 업무에 사용된 건 하지만은 사용되긴 했지만은 매입세 공제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주식회사 하드웨어에서 이렇게 컴퓨터를 구입을 했네요. 소매업이고 일반 과세자입니다. 뭐 공제받는데 전혀 이상은 없습니다. 미네르바 변호사 이 부분이네요. 이 부분 안 된다고 했죠. 그렇죠? 왜 안 되죠? 세금 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변호사 일반 과세자. 우리가 이제 그 불공제되는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여기에서 요 부분입니다.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는 거. 예. 자, 그다음 운송업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예, 요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공제가 안 된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현대카드를 사용했는데 사용된 카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 거래처명하고 이렇게 보니까 업태 종목, 거래 내용. 자, 업태 종목에서는 키토사는 어때요? 도매업이고 일반 과세자이기 때문에 공제가 됩니다. 공제가 되죠. 공제되고. 그런데 거래처 선물 구입되기 때문에 접대비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안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것만 충족이 된다라면 공제가 될 건데 세금 계산서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공제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아예 부가세 신고할 때 제외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이러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불공제로서 세금 계산서 쪽은 집계를 해야 돼요. 나중에 그거는 실습할 때 또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다음 스머프 상사는 음식점업으로서 일반 과세자 공제되겠죠? 예, 문제가 없습니다. 직원 해시 때, 즉 접대비와 관련된 거하고는 구분이 되죠. 공유수임으로서 공제가 됩니다. 당연히 세금 계산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공제가 되는 겁니다.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이러면 공제가 안 되는 거죠. 안 받았다 이러니까 공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제가 하나가 되네요. 자,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세립 유통